옛날에는 3면이 다 막혀 있었고 한 면만 뚫려 있었어. 거기가 어디냐면 당연히 객석이겠지. 그래서 객석 앞에 그 무 없는 벽, 그것을 제4의 벽이라고 한다. 자, 제4의 벽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내가 아주 젊은 배우였을 때 어느 총 연습이 진행되던 내내 전체 관객석으로부터 무대 위에 내 방에 대한 신뢰와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당했다라는 기억이 난대요. 나는 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 바깥의 객석에 아무도 없다라고 가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친 거지.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사람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가장을 했다라는 건지. 그러자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고 싶어도 그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졌고, 급기야는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몸을 숨기기 시작했고, 따라서 내 육체 생활이 신체가 더더욱 무대 후면 벽 쪽으로 점점 몰려가더래. 객석에 앉아있던 연출가가 연습을 중단시키더니 딱 말했대요. 아니 그러지 말고 눈을 발코니 높이로 유지해서 얼굴 좀 보여줘요 라고 말을 했대. 그래서 나는 순종해서 정면을 쳐다보면서 이제 연기를 했고, 그 결과 연기가 이제 완전 폭망한 거지. 프라이버시와 실제감,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아까와 같은 직접 즉시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관객에게 우리 몸을 다 내주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장면의 우타하겐처럼 다 보여주고, 너희들 내 눈을 쳐다봐가 있어라,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숨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관련 행동을 관객에게 전달시키는 것이 연출가의 책임이고, 주의의 초점은 언제나 연출가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연극은 관객 보라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구멍, 제4의 벽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 속에서 자신의 방이나 풍경의 한 부분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천하기보다 말하기가 쉬운 일임을 우타하겐도 알고 있습니다. 자, 작품 자체가 객석을 1차적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요구할 때에는 비교적 쉽게 리얼리티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장에서는 1차적 목표, 2차적 목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1차적 목표는 그것이 정말 1차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어느 야외 장면에서 상상 안에서 저 앞에 놓인 나무나 언덕이나 집, 뾰족탑, 구름 등을 여러분이 저기 저 집 좀 봐. 우리 벚꽃 동산, 우리 아름다운 저 벚꽃들 좀 봐. 뭐 이런 식으로 저 앞에 나무가 있다라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구체화, 특수화시켜서 뭐 출입구 쪽이 벚꽃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을 가리키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다 통일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네, 좀 나만 벚꽃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따금씩 공연 전체가 무대를 꿰뚫고서 객석 쪽을 1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디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리아 커제엔이라는 유명한 연출가가 연출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에서 막이 오르면 매기가 관객을 정면으로 향해 서서 상상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거울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든 관객이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특별한 시도였어. 이 일리아 커젠이라는 연출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방법이었어. 일리아 커젠의 이 방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제4의 벽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즉시 확립되었고, 그 다음부터 다른 배우들이 공연 내내 물건들과 다른 활동들을 갖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상상의 시각적 물체에 대해 여러분이 맨 먼저 발견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절대로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2자 정도 떨어진 곳에 창틀을 시각적으로 이제 가상해 놓고 등을 돌린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그 창틀을 찾는 거야. 그거는 어디 있는지 또 헷갈려.
그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빠져나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막연히 어딘가에 초점 안으로 끌어들이려다가 찾자 막 이런 노력을 가지려다가 사팔뜨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보이는 무엇에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보이는 어떤 것이 있잖아. 뭐 A열 끝에 저 객석 통로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상구 표 불이 딱 보이죠? 그런 표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있는 어떤 물건에 나의 상상의 물건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여러분은 눈을 감고도 그 물건을 볼 수 있을 만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객석 어디에 못 박는 순간에 새로이 짜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배우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어두워서 무대에 서면 빛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야. 참으로 답답한 소리래. 아주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을 직접 눈을 막 때려가지고 객석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지 않는 한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무대 조명이 켜지고 객석 조명이 꺼져 있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발코니, 통로 및 출입구, 양쪽의 우대석, 뒤쪽의 칸막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의 윤곽들은 다 볼 수 있다. 어떤 배우들은 거리를 문제 삼아서 또 도전해 오기도 하는데 일단 방이나 풍경을 객석 안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제4의 벽을 완성하는 법을 배웠고 논리적인 대상물들을 저 밖에다가 설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무엇과 관련해서 그것들의 위치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상의 대상물들이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것으로 가정되느냐에 따라서 객석에서의 실제 거리와 상상의 거리는 일치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기 비상구 위에다가 거울을 달아놨어. 근데 거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무리 그 거울을 보려고 한다고 해도 너무 멀어서 사실 내 모습도 비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다가가서 무대에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다라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몸을 정확하게 적응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이거는 신체 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또는 아득히 멀게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몸이 훈련이 되었을 때 나는 황홀감에 빠졌었다. 자, 거울을 한번 이용해 보라. 거울에서 살짝 한 자만 떨어져서 한 발짝만 떨어져서 외모를 체크를 하면서 몸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연습하고 그걸 내 몸에 익혀요. 그 다음 이번에는 한 발 더 떨어져 가서 한 발 떨어졌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6자쯤 물러나서 똑같은 일을 해보고 이제는 방의 반대편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체크하라. 마지막으로 거울을 없앤 다음에 대신 간단한 문틀을 세워놓고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또 연습을 해보면서 다 재창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단순히 초점을 발견하여 거기에 신체적 적응을 재창조함으로써 거울의 위치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도 그것을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멀리 밀어낼 수 있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랄 것이다. 네, 그래서 상상의 물건들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훈련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을 끌어당기고 뒤로 미루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신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연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상력만으로는 당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뭐 이게 상상력이 좋은 애들은 잘 되고 상상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잘 붙어요? 운동선수한테 잘 붙죠. 근데 운동선수들만큼 그렇게 많이 연습해서 훈련을 받아야 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은 이미 어떤 특정한 작품이나 공연에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울 보는 이 훈련은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공연 전체가 제4의 벽을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기획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서만 그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만일 여러분이 무대 뒤에서 상상의 시계나 거울, 그림, 창문 등과 관련을 맺는 유일한 배우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관객들은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객이 뒤돌아보게 만들면 안 좋은 거거든. 뭐 공연을 관람하러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 나레이션을 한번 하게 됐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 그러면 이제 누구야? 이러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관객이 극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이스에 집중해서 나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니까 무대에서 이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그 낭독봉사를 같이 하는 우리 놀자님도 계시고 지님도 계시고 이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강조한 게 절대로 아이들이 뒤돌아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소리를 신경 써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와는 거리가 멀죠. 근데 이제 약간 뿌듯해하는 경우들이 있어. 내 목소리가 예쁜 거야? 나를 뒤돌아보는 거야? 그래, 나를 봐. 이런 이제 우리는 가장 자주 접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즉, 어떻게 2차적인 방법으로 환원하면 1차적인 내면적 관심이 무대상의 대상물과 연결되어 있을 때조차 시각적 관심을 자유롭게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뻗칠 수 있기를 바랄 때, 제4의 벽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냥 그것이 거기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때, 이 제4의 벽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야.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자유롭게 시선 처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제4의 벽에 의해서 완전히 벽들로 둘러싸이거나 바깥과 차단되기를 원치는 않는다. 우리는 제4의 벽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프라이버시나 개입 상태를 희생시키지 않고 육체적으로 자유로이 관객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언제나, 우타하게는 언제나 2차적인 제4의 벽을 마치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웠었대요. 말하자면 내게 친숙하면서 다른 새벽들과 관련해서 꼭 네 번째 벽에 있어야 할 논리와 조리가 있는, 그렇지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건 아니야. 그런 2차적인 상상의 물건들을 자리를 잡아뒀대. 제4의 벽 쪽에. 그걸로 내 방을 완성했대요. 그리고 그것들은 객석의 뒤쪽을 가로지르고 양옆을 타고 객석 옆쪽 통로 쪽을 타고 최소한 대여섯 개의 물건들을 상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두고 그것들을 실제로 거기에 있는 물체들 A열 9번 좌석 왼쪽 통로에 그걸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들에 고정을 시킨대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처리됩니다. 내 물건들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마음의 눈으로부터 취해서 내가 선택하는 곳에 둘 수 있다. 그리고 괄호치고 출구 표시를 사진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진을 출구 표시에 그냥 걸으래요. 그게 오히려 쉬울 것이다 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사용하는지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물건들은 오직 나만을, 나의 프라이버시를 그리고 관객의 침입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배우마다 아무한테도 말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 고유 사적인 제4의 벽을 짓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상물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관객을 향하도록 하는 것 외의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목적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대상물들은 무대상의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나 물리적인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동안 눈으로 제4의 벽에 있는 창에 커튼을 보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커튼이 똑바로 걸려 있는지 또는 세탁소에 저거 더러워졌네. 세탁소에 보내야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커튼 자체가 1차적인 목표를 그때 딱 띄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대상의 주된 목표로부터 이탈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일 얘기하거나 얘기를 듣는 동안에 눈으로 제4의 벽의 시계를 얼핏 적촉하면서 저 시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시계가 지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저 고장났나? 저 약이 다 떨어졌나? 이래버리면 1차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 상상의 물건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한테 어떤 연습을 제안하냐면 전화 연습을 제안하신답니다. 자, 전화 연습은 뭐냐면요. 한 2분 전화를 2분 연습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도록 권유한대요. 2, 3일 동안 아까도 2, 3일이라고 했는데 또 2, 3일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내면적인 관심이 전적으로 전화 내용에 주어지는 듯이 보일 동안에 여러분의 외면적인 2차적인 초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우리가 하는데 전화기만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 전화를 하면서 뭘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자기를 관찰하라라는 거야. 이 연습에 사용할 전화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전화가 다른 연습들의 모든 측면,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상황, 대상물 및 목표들 등도 다 상황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전화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각적인 관심이 반드시 위나 바깥으로 뻗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제4의 벽을 자연스럽게 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뻗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침대나 소파에 내가 누워 있으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누워 등 대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침대에 엎어져서 있다든지 아니면 책상 앞에서 종이와 연필 가까이서 이렇게 쓰고 있고 뭘 메모를 하겠다라는 이런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제4의 벽을 연습하는 것에 아무 도움도 안 되겠죠. 내 시선이 계속 여기 아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도 좋은데 항상 이렇게 바깥을 향하고 있게 얼굴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것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 연습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하라. 연습 결과를 발표할 때 또 발표회를 할 때 대화를 즉흥적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게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제4의 벽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이 아이와 진짜로 통화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온통 신경의 관심사는 여기 전화기 안에 그 대화 내용에 가 있을 때 나의 시각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당연히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대화를 꼭 글로 써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한테 들리는 것의 내용 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 연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필연성을 띠게 될 것이다. 전화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눈이 가장 자주 머무는 대상물들을 파악한 뒤에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천장에 붙은 그 화재 경보기 같은 거 있지. 이산화탄소 경보기인지 화재 경보기인지 그거를 계속 쳐다보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대상물들을 파악한 뒤에 스튜디오나 워크샵 안에다가 똑같은 제4의 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재 경보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불 꺼진 전등, LED 전등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흔적이 남은 곳을 내가 시선이 처리가 된다든지 하면 내 제4의 벽에 그것을 체크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좀 쳐다보면서 상상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재창조하면서 가구와 개인적인 대상물들을 자리 잡아주는데 들이는 만큼의 시간을 제4의 벽을 설정하는 데 들이도록 하세요. 제4의 벽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올려다 볼 것인지 그러니까 이쯤 한 1분 후에 본다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하면 당연히 안 되고 관심이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관심이라는 것에 인격을 부여를 해서 얘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원하는 대상물에 올라가도록 내비둬야 되는 거야. 자연 발생적으로. 무엇보다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이 진짜로 그 물건을 쳐다보고 있나? 내가 진짜 화재 경보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 나나? 이런 거에 여부 체크하지 말라. 그러면은 당장 1차적인 목표를 또 띄게 되니까. 이 연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에는 제4의 벽이 여러분을 위해서 관객 대신에 그냥 거기 있어 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연습을 하는데 연출가가 투덜거리면서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4의 벽에 있는 물건들을 2차적이 아닌 1차적 대상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 다양한 사건들과 여러 다른 종류의 전화 내용을 가지고 이 연습을 서너 차례 반복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잘 될 때는 아무도 당신한테 그 점을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일상이니까. 그거는 뭐 말해줄 건덕지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처럼 자유로움을 느껴서 관객의 침입이라는 고통스러운 옛 짐으로부터 해방됨을 느낄 테니까. 그래서 모든 연습에서 또 여러분이 작업하는 모든 장면에서 그리고 출연할 모든 작품에서 여러분 제4의 벽을 짓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